팟캐스트 40층기. 사춘님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40층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저희 오랜만에 하는 인터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유입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인터뷰는 저희가 이제 게스트분을 모시고 게스트분의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팟캐스트 40층기의 스피노프 에피소드인데요. 오늘 모시게 된 게스트분 K 건반님인데요. 제가 이제 전에 일관에서 잠깐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분의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뭔가 40대로서 이제 그런 인생 얘기도 좀 들어보고 제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한번 섭외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이번 시즌에 저희가 오퍼를 드렸고 흔쾌하게 응해 주셔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더 지체하지 않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예, 저는 지금 현재 모 기업에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K 건반이라고 하고요. 뭐 평소에 뭐 팟캐스트뿐만이 아니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는 청취자 중에서 한 명입니다. 네. 전에는 이제 언론사에 계셨고 지금 현재 테크 쪽에 근무하고 계시고 네. K 건반이라고 하셨는데 건반은 많이 치셨나요? 전에 악기는 어느 정도 하셨는지. 체르니 네. 정도 뗐습니다. 네. 체르니 훌륭하십니다. 전 체르니를 못 갔어요. 네, 저는 이제 건반을 배우다가 네. 제가 양드럼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건반을 좀 배우다가 이제 안 맞아가지고 숫자 번호가 사라지고 단 다음부터 손가락 번호가 사라진 다음부터 저는 못 쳤거든요. 그래서 바에 하에서 저는 이제 접었는데. 네, 저는 네. 그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분들 보면은 참 부러워요. 네, 참 부럽고 참 멋있는 것 같고 내가 만약에 피아노를 잘 쳤었으면은 연애 생활이 조금 더 나았지 않았을까 상상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지금 제가 확실하게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서건반이 있는데 건반 잘 치지만 딱히 연애 생활에 뭐 이익이 있었다고는 제가 목격한 결과로는 근거리에서 오랫동안 목격한 결과로는 영양가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근데 건반을 잘 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기회가 되면 된다고 하면은. 저 요즘에 류이치 사카모토 노래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피아노를 나중에 한번 쳐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엔지오 그 브라질리언 그 영화 음악? 영화 음악 엔니오 모리코네. 엔니오 모리코네. 저 그분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평상시에 뭐 글 쓰거나 뭐 할 때 이제 그분 음악을 들으면서 거장이죠. 훌륭한.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일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리기 이전에 저희 첫 질문이 항상 인터뷰 첫 질문이 이거예요. 팟캐스트 40층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그리고 이제 들으셨다면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또는 뭐 애정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건지. 그렇죠. 그 40층기는 이제 제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네. 전 영원히 20대로 살고 싶었는데 어느덧 30도 아니고 20대로 살고 싶으셨는데 지금. 네, 20대로 살고 싶었는데 들으면서 너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콘텐츠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콘텐츠이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전에 사이코 직장 상사? 그런 것도 제가 참 이제 K 직장인으로서 K 직장인으로서 뭐 물론 이제 제가 한국 회사만 다닌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게 약간 상사가 사이코인 거는 약간 그 글로벌 스탠더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했습니다. 네, 다 있더라고요. 사이코는 어디 가나 있긴 있더라고요. 진짜 사이코 뭐라고 하죠? 그 질과 무슨 법칙?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해요. 네. 아무튼 사이코는 이제 제 바로 윗상사가 사이코가 아니더라도 그 바로 윗상사가 사이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 사수가 사이코일 수도 있고요. 어느 조직을 가든 간에
이 조직이 3명 이상이면 항상 사이코는 존재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거기에 이 회사는 사이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돌이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굉장히,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이코가 없는 것 같으면 이제 나를 봐야 된다. 그쵸. 사이코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저희가 그 에피소드 하면서도 막 저희 경험을 다 털어놓고, 진짜 저도 막 제 에피소드 털어놓고, 마일드한 사이코도 있고, 하여튼 뭐, 사이코는 아니지만 또 뭐, 디바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죠. 그래서 막 너무 좀. 맞아요. 예. 그게 뭐 이렇게 인간의 유형이 있잖아요. 뭐 나르시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쵸. 약간 연극성 장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 중에서 이제 그냥 소시오패스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전 최근 몇 년에는 사이코는 없었는데 그 말씀하신 나르시스트하고 약간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는 그리고 디바 정말 디바인 사람 막 이런 사람 보니까 막 피곤하고 진짜 약간 인생 회의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잘해줘도 피곤하고요, 못해줘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쌩 까는 게 좋은데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은 힘들죠. 쌩 까면 또 안 되니까 쌩 깔 수가 없으니까. 그죠? 쌩 깔 수가 없죠. 저의 그 월급이 달려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그 사람도 그냥 일반인인데 뭐 하려고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참 그 본인들이 뭐 어릴 때 겪었던 경험들을 왜 더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더 극대화시켜서 우리한테 화풀이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그 짓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권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은 안 남아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군요.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거가 이전에 한번 리서치를 하면서 저도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걸 찾아봤었어요. 찾아보니까 어떤 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약간의 욕일 수도 있는데 그 되게 힘든 사이코 같은 직장 상사를 사이코 같은 사람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영어 단어로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asshole이 있고요. 하나는 jerk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jerk랑 asshole의 차이가 뭐냐면은 asshole은 자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asshole은 자기가 asshole인지 모른대요. 자기가 사이코인지 잘 모른대요. 자기가 사이코가 아닌 줄 안대요. 그런데 jerk는 계산된 거래요. 일부러 자기가 알면서 이렇게 일부러 자기가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래요. 왜냐면 상대방이 고통스러운 걸 즐기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둘 다 원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책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니까 이제 저는 다니시는 곳은 아니까 그래도 다 뭐 이미지가 좋고 다 그런 곳들인데 이제 여러 군데 다 뭐 지금까지 다니셨던 곳도 다 그런데 어디나 뭐 마찬가지인가 봐요. 뭐 다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에피소드가 인상적이었다니까. 저 지금까지 여러 이제 에피소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에피소드를 꼽아주신 분이 처음인 것 같아서 되게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가면서 들으면서 열받기도 하고 다시 막 옛날 생각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때가 떠오르니까 묻어놨던 게 다시 막 떠오르니까 맞아요. 이게 희석된 것 같은데 희석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 제 사이코는 은퇴해가지고 지금 막 또 막 뭐 차려가지고 페이스북에 막 올라오는데 볼 때마다 짜증나요. 저는 이제 그게 뜰 때마다 참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보복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뭐 어쨌든 뭐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부터 직장 생활에 대한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직장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학창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학창 시절의 장래 희망은 어떤 거였는지. 왜냐면 지금 뭐 언론 쪽에 계시다가 테크 기업 하시다가 이제 여러 테크 쪽에 계시다가 다양한 걸 하시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파릇파릇하던 이제 학창 시절에는 어떤 장래 희망을 가지셨는지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때는 40중기 지금 컴밍아웃 하셨습니다 지금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아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여러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국민학교 때 이제 보면은 주변 사람들 뭐 주변 친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부분의 장래 희망이 과학자였잖아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한국이 과학을 중시했단 네. 말이에요. 그죠?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쵸. 저도 자연 막 경시대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때 과학자가 되게 되고 싶었는데 사실 과학자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고 그냥 이렇게 비커 가지고 이렇게 물을 따르는 맞아요.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저도 과학 월간지 보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 사이언스 매거진인가 뭐 그것도 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학이 원래 사실은 저기 막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몰랐죠. 그게 이제 닷컴 버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터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초 과학부터 시작해서 과학 쪽의 인더스트리 자체가 약간 좀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 네. 그때 이제 이거는 내가 어릴 때 약간 세뇌 교육을 당한 거구나라고 시작을 해서 진로를 틀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만을 해도 이제 약간 나도 빌 게이츠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테크 쪽을 꿈을 꿨었고. 근데 약간 과학자에서 약간 공학 쪽으로 넘어가셨네요. 그러면 그거는. 예, 네. 그쵸. 응용 과학이라고 하나요? 응용과학으로. 아무튼 네, 그쪽으로 이제 빠졌는데 그렇다고 제가 딱히 컴퓨터를 잘하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네. 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어디 사시나요? 저는 아시아 쪽에서만 살았었습니다. 네. 아시아 쪽에서 여기저기서 살았었는데 이제 막 학원도 막 이렇게 한국처럼 발달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과외 같은 것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책을 그렇게 쉽게 구해가지고 구하긴 구하지만 제가 그 당시 그 나이에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놀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것도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학 때는 전공을 뭘 하셨어요? 전 금융학을 했습니다. 금융이요? 네. 뭐 과학자를 꿈꾸다가 대학 때는 갑자기 금융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쪽으로 하셨나요? 이제 그때 제가 또 인베스트먼트 뱅킹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돈을 많이 버는구나 이래가지고 나 돈 많이 벌고 싶다라고 봤는데 너무나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약간 저랑 겹치는 게 약간 있는데 이게 하여튼 저도 20대 때 그때 막 그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유학생들이나 미국물 먹은 애들은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 엄청 핫했어요. 제가 그래서 통역병을 왔는데 통역병 가서 이제 그쪽 애들 많이 만나니까 그쪽 애들이 다 막 자기는 인베스트먼트 뱅킹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게 좋은 건가 봐. 그리고 저도 막 그때 그래서 금융 쪽으로 갔거든요. 저도 완전 다른 전공을 했었는데 근데 약간 그런 쪽으로 해서 선택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CFA도 공부를 해봤고 네. 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나 이거 진짜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꿈꿔왔던 거가 UN 가는 거였었어요. 네. 네. UN 가는 게 꿈이었는데 석사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도 아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네. 뭔가 저랑 약간 겹칠 수도 있는 그런 트랙을 가셨는데 보니까 네. 저는 CFA를 그냥 해버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하여튼 CFA를 저도 이렇게 막 적성에 뭐 하여튼 뭐 제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걸 하시다가 어떻게 언론사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은 첫 직장이 언론사 아니었나요? 맞아요. 근데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통역 알바를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신에서 한국 언론사에서 일한 건 아니고 이제 외신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일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언어들을 할 수 있는 근데 메인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그 어렸을 때 아시아권에서 사시면서 이제 언어를 많이 습득하셨나 봐요. 중국어나 영어나.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또 어디서나 있고 하다 보니 이제 또 저희 아버지도 중국어 공부를 또 굉장히 열심히 하셨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맨날 테이프 듣고. 앞서셨네요. 그랬는데 그때는 앞서셨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그 테이프가 그냥 늘어날 때까지만 들으시는데 그렇게까지 딱히 실력이 늘으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통역으로 뛰다가 보니 이제 옆에서 이제 선배들 뭐
선배들 편집하는 거 보고 기사 쓰는 거 보고 이렇게 옆에서 보다 보니까 저도 또 계속 많이 읽게 되다 보고 통역을 또 잘하려고 하니까 번역을 잘하려고 하니까 기사를 네.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많이 읽다 보니까 또 기사체도 익혀지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많이 익숙해졌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통역병으로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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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병을 가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언어가 더 늘었고요. 통역병 네. 몇 년에 혹시 가셨나요? 저는 07년 군번입니다. 아, 네. 저보다 한 4년 늦게 가셨네. 참 찾아보면 아는 사람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아마 안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쵸. 4년이면 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네네. 근데 어쨌든간 이제 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갔었고요. 나이가 나오네. 아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준비를 조금 하고 바로 졸업하자마자 간 건 아니었어요. 저희 때는 이제 그 왜 군대를 줄 서서 갔잖아요. 네. 가려면 대기를 좀 오래 됐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저는 그렇진 않은데, 그랬나요? 네. 네, 저는 대기를 꽤 했었어요. 네. 시험을 붙은 다음에도, 통합병 시험을 붙은 다음에도 대기를 꽤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때 많이 기다리는 동안 이제,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그 기다리는 동안 알바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처음에 겨우 계시다가 이제, 미국계, 제가 알기로는 미국계 그 언론사로 가셨잖아요. 그쵸. 그쪽으로 또 가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옮기실 때? 예. 처음에도 약간 영국 쪽에 일을 했었고요, 언론사. 네. 영국계 언론사였고. 처음에 일을 했었다가, 일을 하다가 그때 처음에 들어가니까 완전 박봉이었거든요. 그래요? 완전 박봉이었고, 진짜 생활비 겨우 벌 정도로 박봉이어가지고. 언론사는 원래 그런가요? 제 언론사 쪽은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원래 초봉이. 그냥 그 시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네. 좀 그랬던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올 때부터 돈 잘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사람들이 몰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외국계는, 한국은 약간 그 연봉 테이블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외국계는 이제 그 연봉 테이블 자체가 완전 들쑥날쑥하거든요. 처음엔 적게 시작해도 갑자기 확 올라가기도 하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미국계 언론사에서 근데 약간 컨텐츠를 하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약간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시는 대로 하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또 그 뭐 기사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그 어떤 컨텐츠 뭐 영상이나 뭐 그쪽으로 가시게 된 또 계기가 있나요? 그냥 다 했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때부터 유행했던 거가, 이제 저는 이제 PD였는데, 이제 PD로서 기사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영상 편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막 카메라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가 좀 되게 부각되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입사원들이 이제 그냥 막 그 소위 말하는 8mm, 6mm 카메라인가? 6mm 카메라 그냥 8mm 카메라가 슈퍼 H라고 하니까 8mm 카메라를 들고 나가가지고 찍어와 막 약간 이런 식이었었어요. 이게 PD라는 게 사실 이렇게 외국계 언론사가 어떻게 PD가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랐어가지고, 뭐 제 친구도 PD지만 이제 한국계 방송사에서는 그냥 언론고시 같은 거 봐가지고 이제 PD가 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계 언론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하다가 그냥 PD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대부분 경력직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인턴십을 오래 해야 됐고, 저는 오래 했고요, 인턴십을. 그리고 여기저기 프리랜서로도 여러 여기저기 많이 오래 뛰었고, 이제 외국계 언론 방송 쪽이 신입사원 자체를 거의 안 뽑아요, 원래는. 네네. 그래서 다른 데에서 뭐 프리랜서를 하든지 뭐 계약직으로 일을 하든지 오랫동안 일을 해야지만 이제 그 기회가 되면은 이제 경력직으로 뽑을 때가 있고요. 이게 거의 약간 좀 롤링 베이스스고, 한국은 뭐 주기적으로 뽑는다고 하면은 외국은 누가 그만둬야지 뽑는 그런 상황이, 그런 저라서 결국에는 처음에 이제 시작하셔서 이제 일하시다가 뭐 이렇게 또 거기서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또 기회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셔가지고 그렇게 되신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냥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알바했던 그 언론사에 그분 그 옛날 국장님을 그냥 뵈러 갔었는데, 그 국장님이 갑자기 너 뭐지 뭐 제대했으니까 뭐지 직장 구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 다음 날 와가지고 시험 쳐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때 이제 시험을 쳤어요. 예. 되게 필기 감사하신 시험부터 분이네. 시작해가지고. 네.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통역병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네. 그 좀 익숙해져서 다행히 시험 결과는 좋았고 갑자기 네. 예, 그 그래도 몇 시간짜리를 그렇게 주면서 갑자기 기사 쓰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커리어에 가끔씩 그렇게 귀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게 귀인이셨죠? 네. 네. 돌아보면은 네, 그렇죠. 귀인이 아닌 경우도 있고 뭐 저도 뭐 귀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막 정말 안타까운 기억인 적도 있고 뭐 그건 이제 나름인데 아무튼 뭐 그쵸. 그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어떻게 뭐 약간 우연히 계속 이제 그렇게 가신 것 같은데 내가 뭐 딱 언론사를 가겠다 뭐 언론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것 그쵸. 같은데 그 중에서도 컨텐츠를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자기 결국에는 어떤 집중을 하게 된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된 계기랑 연관이 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컨텐츠를 원래 좋아했고 뭐 이랬던 것이? 네, 이제 뭐 어쨌든 간 제가 언론 방송 쪽에 있으면은 이제 제가 그 백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원어민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리포터는 못 하겠다라고 생각이 외국계니까. 들더라고요. 네네네. 네, 리포터는 못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틈새 시장을 찾다가 내가 PD로서 그러면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그 기획력이다. 기획력을 키우려고 하면은 콘텐츠를 많이 소비해야겠다. 어떤 유형 콘텐츠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특이하게도 막 영화 네. 쪽 그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계속 공부를 했었었고, 막 조명 어떻게 치는지도 공부했고, 예, 막 공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막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네, 뭐 그렇죠. 이것저것 이제 전문서적 사서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전 처음에 되게 싫었었어요, 그게. 왜 싫었다고요? 뭐 만드는 게 영상 제작하는 게? 네, 너무 싫었었어요. 그게. 왜요? 너무 노가다여서? 아니면은 왜 그렇죠? 아니요, 그냥 제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였고 그렇게 많이 해보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진짜 사람을 이제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실수를 하면 또 다 제 책임이고 막 이러니까 이게 너무 싫었었어요. 이게 그러면은 사실 필요에 의해서 하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나의 앵글을 찾다 보니까 그걸 한 거지 막 내가 그게 좋아서 끼어들고 그거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뭐 신문도 뭐 제가 신문 읽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막 그때 막 한 10개 정도 구독해서 다 읽어보고, 근데 그 이유가 다른 PD들한테서 이기려고, 제가 경쟁해서 이기려고 정보를 최대한 남보다 더 빨리 습득해야겠다, 갖고 와야겠다라고 해서 남보다 훨씬 더 많이 봤었죠. 그쵸. 제가 금융 자격증 따고 이런 것도 비슷하죠. 사실 뭐 제가 그 금융을 너무 좋아하고 막 난 이게 너무 나의 잘못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살다 보면 그런 앵글을 찾아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살려면 나의 앵글을 찾아야 되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쪽 온 것도 있는데 제가 뭐 금융 쪽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시도를 많이 해봤었어요. 네. 지원을 많이 해봤는데 다 떨어졌었어요. 그쵸. 네. 솔직하게. 그쵸.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여러 가지 지원해가지고 잘 됐으면 그쪽으로 갔을 거고, 지금 뭐 저도 사실 지금 업계가 아니라 뭐 다른 업계에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살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풀린 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컨설팅 회사를 가고는 싶었거든요. 네. 컨설팅 회사를 가서 막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맥락에서 보면 비슷해요. 컨설팅 쪽이랑 기자랑 약간 어떤 맥락에서 보면 비슷하거든요. 대신 이제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닌 것뿐이지. 현장에 가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거를 이제 기사화 시키는 건데, 분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또 잘 못했던 거는 뭐냐면 저의 주관을 넣는 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주관을 넣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현장에 가가지고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딱 한 앵글로 하려고 하면 제 주관이 뚜렷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관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약간 좀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다 보니까 기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되는 거예요. 언론 쪽에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면 딱 너의 주관을 가지고 너의 시각을 가지고 써라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면? 아니, 그냥 뭐 너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의 뭐 주관을 갖고 써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항상 되게 패시브 어그레시브하게 얘기를 하죠.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네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막.
조금 더 연구해 와. 언론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그런 고민 안 해봐서 그런데 전 소비만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언론사든지 간에 논조가 되게 확실하잖아요. 한쪽 편을 막 들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들어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닌가? 근데 굳이 저렇게 한쪽 편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진영 논리로 꼭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쓰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뭔 소리를 하려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애매하네요. 진짜 뭔가. 네. 그래서 사건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다루기가 쉬워요. 왜냐면 그거는 일어난 일이고 팩트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조금 더 딥하게 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조금 더 브로드해지죠. 더 확실히 더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앵글을 찾아야 돼요. 약간 좀 재밌는 앵글을. 그렇구나. 근데 그게 잘 찾고 잘 쓰려고 하면은 정말 근거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판단을 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건 안 써요. 저는 그런 걸 안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상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그런 걸 쓰면 이제 에디터 편집자한테 엄청 혼나죠. 네, 그런 거 쓰면 큰일 나죠. 네. 근데 이제 최소한 글을 보면은 최소한 뭐 한 60%는 요런 식으로 흘러가는 약간 이런 쪽인 것 같다라는 주관이 좀 있어야 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딜레마예요. 어쩔 수가 없네요. 되게 딜레마죠. 네. 주관이 꼭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쓰긴 써야죠. 근데 이제 약간 나중에 나와야죠. 어쨌든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구나. 그 스토리의 어떤 나는 어느 말이 하고 싶다라는 걸 딱 정하고 이제 가야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열을 하는 거는 기사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저거죠. 트랜스크립트죠. 전문이죠, 사실은. 네. 그리고 사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일반 브리핑만 가도 똑같아요. 뭐 프레스 컨퍼런스 같은 데만 가도 똑같은 게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 내용을 제가 꼽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 주관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얘기한 거이더라도 제가 이게 핵심인 것 같다라고 해서 한 개를 딱 꼽아서 그거를 메인 헤드라인으로 쓰게 되면 그게 제 주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핵심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핵심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쓰더라도 반박은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박을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걸 봤을 때 이게 A인지 B인지 나도 솔직히 확실하지 않은데 어쨌든 쓸 때는 그러면 A라고 느껴지면은 그래도 A에 가깝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쓰면은 그럼 내 의견이 A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거 나오면 그냥 A로 가야 되는 거죠. 계속 보면은 그런. 근데 저 말 바꾼 적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기사 쓰다가 왜냐면 저희가 뭐 기사를 쓰다가 이제 저희 기사체에서는 이제 컨텍스트를 또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옛날에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 폴로업 이렇게 됐다. 약간 진행 상황 쓰듯이 옛날 과거 거를 기사를 과거에 썼던 기사를 써보는데 누가 쓴 거야? 알고 보면 제가 쓴 거고. 그냥 막 스탠스 바뀌어요. 바뀌었었죠. 근데 이게 한참 옛날 일이라서 요즘에는 뭐 이제 저희 후배님들, 저희 선배님들 남아 계시는 분들이 워낙 이제 또 훌륭하게 잘 하실 거니까 네.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네. 저는 그랬다. 그렇구나. 재밌네요. 전 사실 언론 쪽에 있는 분들 얘기를 많이 안 들어봐가지고 논조나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안 해봤는데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고민이 있네요, 확실히. 네. 네. 테크 회사로 옮기셨는데 옮기기 전에 그러면 언론사 생활 하실 때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 뭐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릴 때는 좋았어요. 젊을 때는. 왜요? 네, 그때는 이제 남들이 보지 못했던 환경부터 아니면 사람까지 뭐 대통령을 만나든지 뭐 여러 나라 대통령들을 만나봤으니까. 네. 네, 그리고 약간 사명감도 있었어요. 사명감이라는 거가 이제 저는 이제 전쟁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재난은 갔었으니, 그래서 재난 지역을 취재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뭐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NGO나 뭐 이런 쪽에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가
여기가 지금 아직 그런 물자가 좀 부족한 곳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략을 짤 수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로지스틱스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 취재를 하는 거가. 그리고 가서 뭐 아주 약소하지만 그래도 뭐 물품 같은 거 저희가 많이 들고 가니까 그래서 네. 뭐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좀 나눠드리고. 원래 언론인 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원래 언론 쪽에. 그랬죠. 예. 지금은 뭐 옛날엔 모르겠어요. 제가 했을 네. 때는 낭만이 있었죠. 네. 지금은 모르겠지만. 네. 어렸을 때는 좋았는데 그분은 네, 좀 지나고 나서는 뭐 뭔가 좀 안 좋은 것들이 보이시기 시작했나요? 아, 예, 너무 피곤했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하다가 나 이제 아마 죽을 것 같다. 그 과중한 업무 때문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예,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막 저는 9 to 6를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그게 외국계와 한국 다 상관없이 언론 쪽은 다 그런가요? 다 그럴 다 그런데 이제 특히나 외국계가 조금 더 심해요. 워낙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언론이란 게 뉴스가 들어오자마자 바로바로 내보내고 막 이래야 되니까 시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쉴 새 없이 일하게 되는 건가요? 구조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일단 한국 언론은 그래도 포커스 자체가 그 한국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해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통신사 콘텐츠, 통신사 보도 같은 것들을 받아서 이제 가공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나가야 되고 재난이 있으면은 불려 나가야 되고, 저는 한 번은 뭐 새벽 3시인가 어디에 태풍이 와가지고 전화를 저한테 튀어가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못 받았거든요. 잔다고.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못 받으면은 이거 옐로 카드라고, 한 번만 더 못 받으면 너 아웃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네, 그러니까 되게 항상 긴장 상태였고. 그러니까 네. 항상 긴장 듣기만 해도 상태여서. 피곤한데요. 네. 네, 마치 콜 대기하는 의사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항상 그쵸. 네. 대기 상태여야 되고 뭐 터지면 바로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의사분들은 그래도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잖아요. 네. 아니면 언론도 펜으로 뭔가 저는 뭐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역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살리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뭐 재난 지역 보도를 하시면서 뭔가 재난 지역으로 뭔가 성금을 많이 오게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근데 그게 이제 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네. 그러다가 어떻게 그럼 테크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신 과정과 그 사이에서의 고민, 그리고 뭐 기업 문화의 차이점 같은 거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론에 있을 때는 이제 너무 모든 것을 다 했었어요, 혼자서. 네. 그러니까 진짜 약간 엔지니어링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말고 막 위성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영상 코딩, 인코딩 같은 것들, 뭐 트랜스코딩이라고 하나, 인코딩이라고 하나, 트랜스코딩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요즘에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때만 해도 뭐 한국, 미국 쪽, 일본 쪽은 NTSC라는 걸 썼고, 그 영상 저거가 그 주파수가 주파율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 프리퀀시가. 그리고 막 유럽이랑 중국 막 이런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팔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NTSC랑 팔이랑 컨버트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인터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줄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제대로 컨버팅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찾고 초반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 쪽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 하셨다. 뭐 그런. 네, 막 그런 것들도 하고, 뭐 콘텐츠 기획도 하고, 근데 막 이게 뭐 방송이 제대로 안 나오고, 편집이 약간 좀 약간 뭐가 이상하다 하면 그것도 계속 찾아야 되고, 그런데 막 기사 써야 되고. 근데 제가 쓰는 기사가 막 갑자기 그 앱 같은 경우에 한 줄로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속보처럼. 그런데 제가 잘못 썼을까봐 되게 맨날 긴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을 다 하고, 너무 긴장감, 너무 모든 이런 것도 다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놓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저기 다 지원해봤고, 지원을 해보다가 이제 마침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고요. 연락이 왔고 들어갔었죠. 근데 가장 큰 그 고민거리였던 거가 뭐였냐면은, 너 역으로 이 회사에서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네. 테크 회사였나요, 그거는? 지금 계신 곳은 네. 아니고. 지금 있는데, 예. 아, 지금 그러니까 있는 곳에. 처음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네.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부서를 여러 군데 옮겼었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근데, 다르니까, 너무, 업종.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전에 했던 일에, 어떻게 보면 막 제 업무가 10분의 1로 줄은 것 같아요. 스코업이. 약간 근데 그런 걸 업무가 원하시긴 하셨는데, 너무 예. 갑자기 그러니까 좀. 근데 이게 10분의 1로 줄었는데, 그렇다고 아웃풋에 대한 기대치가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약간 결과치, 예상치는 꽤 높은데, 제가 너는 이것만 해라고 하는 거가 너무 이렇게 작아지니까, 이 아웃풋을 제가 그럼 어떻게 건드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그 다른 답답함이 사람들 더 있는 거죠. 많이 뭐 만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 팀을 뭐 꾸려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다들 본인들의 그 인트레스트가 있으네요. 네네. 본인들의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고민들도 있고요. 네. 대신 이제 완전 다른 세계.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있었던 곳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이 네. 뭐 눈썹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막 신경 쓰면서 이거 정말 큰 뉴스다 막 이랬는데, 네, 언론사에 제가 계실 때는. 네. 회사를 옮기니까 아무도 그걸 안 보더라고요. 아. 약간 이런 기사 왜 나와? 막 약간 이런 사람들도 어. 많고. 그러니까 완전 살던 접근 거부에 자체가 달라요. 다르겠죠.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당연히. 네. 팀만 그쵸. 해도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맞아요. 네. 근데 회사마다 다 다를 거고. 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너무 이 세상이 내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네. 저도 비슷한 경험한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 투자 쪽에 있을 때는 이제 직함이 인베스트먼트 모으면은 그게 이제 주류고, 그러니까 그 프론트 오피스고,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모으면은 백 오피스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네. 국제기구 처음 와보고 나서 거기서는 오퍼레이셔널 모가 이제 프론트 오피스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파이낸스나 뭐 그런 게 들어가면 거기는 백 오피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나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있던 업계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쪽에서는 그 반대로 보니까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논리 자체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업계가 다르면. 그리고 심지어 같은 조직 내에서도 어떤 그 부서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럴 것 문화가 엄청 같아요. 다르죠. 네. 네. 시각 자체가 다르고. 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언론 쪽은 어떤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게 트렌드인 것 같다라고 확신이 쓸 때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디벨롭을 하는 과정을 리서치를 통해서는 알지만 그 과정 지켜보지는 못하잖아요. 네. 왜냐면 그걸 하나하나 다 지켜보기에는 너무 세상에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이다 보니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있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은 그래서 뭐 혹시 지금은 업무적으로 뭐 아니면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거리나 아니면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다, 뭐 남은 커리어에 대한 생각이나 뭐 최근 겪고 있는 고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많죠. 네, 네. 많죠. 40대가 돼도 여전히 고민이 끝이 없어요. 그죠? 네. 끝이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아직도 약간 성격이 너무 도전적이라서 그런지, 네, 새로운 걸 계속 공부해보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일도 해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제 다른 거에도 좀 관심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부서를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예, 거기에서도 고민거리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내가 아니면 직장 상사가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회사는. 그 외에도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얽혀져 있어서. 그쵸. 네. 근데 그걸 제가 풀 수가 있냐? 절대 제가 못 풀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직장 생활도 운이다. 운이 정말 중요하죠. 네. 운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운이 그러면은 몇 살까지 갈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까지 갈 수 있을까? 10년이면은 그러면 이게 10년 이후에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 네. 그때 만약에 운이 다 고갈되면은 뭘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내 사업을 해야 되나? 근데 내 사업을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1%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많은 어떻게 분들이 하지? 또 이때 다 그런 예, 생각을 하시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들을 갑자기 하게 되었고, 이게 저는 제가 30대 초반에는 네. 나는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살 거야. 나는 그런 인생을 만들 거야. 라는 큰 포부로 살았는데, 그냥 선배님들, 그냥 그 경험하신 인생 자체가, 그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는 인간으로서.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고민 많고, 저도 계속 뭐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꼭 성향이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꼭 좋은 결과를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참.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좋은 결과는 아니라시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리스크를 계속 테이킹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됐으면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뭐 네.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런 얘기해서 말인데, 예전에 이제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그래서 잘 풀렸는데, 이제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거 했다 거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또 막 안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래버리면 이제 그렇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내가 벌린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전에 있던 부서 중에서 한 분이 되게 저를 도와주시고 막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 일이 너무 약간 지루해서 네. 나왔더니 약간 그러니까요. 약간 좀 그립네요. 그분 그립고 그렇죠.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진짜 한 1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회사 생활을 정말 잘하는 분들은 어디 네. 가나 예쁨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타고나신 거고, 직장 생활 타고나신 거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만나야지 이제 잘 풀리고, 잘못 대부분이 만나면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직장 생활 잘하신 분들은 또 잘하시니까 어디 가나. 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성격이랑 굉장히 큰 적이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내가 직장 생활 잘 풀리려고 나의 성향이랑 나의 성격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결국엔 본인이 이제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참 공감이 많이 되네요. 네. 뭐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만족하게 살고 있고. 네. 네. 뭐 네. 직장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럼 이제 삶에 대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40대로서 아까 뭐 인정하기 싫다고 하셨는데, 뭐 인정을 이제 하셨으니까, 약간 뭐 국민학교도 이제 네. 까시고 하셨으니까 이제, 네. 40대로서 나의 요즘 관심사, 또는 뭐 나에게 찾아온 40춘기 고민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살을 엄청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네. 그렇게 살이 건강. 찌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니에요. 제가 한 4년 사이에 15kg 정도가 쪘고, 그러세요? 예, 어이구, 네. 그리고 언론사에서 이 회사 옮긴 다음에 2년 사이에 또 10kg가 찐 거예요. 그러니까 총 제가 25kg가 그거 찐 왜 거예요. 일이 쉬워져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죠? 아니요, 이제 언론사 다닐 때는 하도 막 싸돌아 많이 다니니까. 네. 운동량이 막 줄어서 하루에 그렇구나. 네. 만보가 완전 적게 걷는 거고, 막 아, 웬만해서 한 2, 3만 보씩 걸었으니까. 그러면은 건강에 괜찮은 직종이네요. 그런 쪽으로는. 아니에요. 그건 활동적이어서. 아니에요. 완전 그건 그건 아니에요? 생노동이라서 그래요? 운동이랑 노동이랑은 다릅니다. 또 그렇습니까? 네. 예.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완전 노동이었고, 예. 네. 지금 약간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요즘에 들어서 생각했던 거가, 제가 30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30대 음, 너무 제 자신을 이제 넣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일에만 뭐 예, 몰두해가지고. 예, 그래서 약간 좀 나를 조금 더 아껴주자라는 아, 생각에 조금 더, 그러면 나의 상상력과 나의 뭐 이런 것들을 뭐 글로 표현을 하든지 네. 아니면 영상으로 표현을 하든지, 음, 좀 그러한 이제 작업들을 혼자서 이제 묵묵하게 조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영상 찍는 걸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약간 가족의 뭐 갑자기 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때, 경조사, 네, 경사가 있을 경조사까지는 때, 네, 아니고,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제 아이랑 같이 뭐 처갓집을 가시던가 네네. 이러시면은 이제 시간이 남았을 때는 이제 저는 사진기를 들고 네. 네, 그 조그만한 뭐 앱까지는 아니고 웹 베이스로 뭘 하나 만들었어요. 파이썬으로. 그래서 네. 그게 랜덤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딱 누르면은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하게 그냥 어떠한 그 지하철역을 찍어줘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제가 내려가지고 영상을 찍던지 사진을 찍던지를 하고 있어요. 오. 네. 지금 그러니까 자녀분이 이제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네, 이제 없으면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막 한 2, 3만 보씩 걷는 거죠. 그냥 이제 촬영을 들고 가서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을 찍으시는 네, 거예요? 그냥 약간 스케치 같은 거 찍고, 근데 그거를 조금, 사진을 많이 찍었었고, 이제 다시 영상을 다시 찍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짐벌까지 샀어요. 한국에서는 짐벌이라고 하나? 짐벌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미국, 영어로는 이제 김벌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 안 흔들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서 카메라가 제가 보는 걸 비슷한 건가? 저 그런 거 보거든요, 유튜브에서. 서울 워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그냥 걸어다니면서 주변 찍는 거. 그쵸. 그분은 근데 약간 카메라를 고프로 같은 거를 그냥 들고 걸어다니기만 하는 거고. 네네네. 저는 조금 더 저는 아직 유튜브 안 올렸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리듬을 갖고, 뭐, 이렇게 서울은 뭐 약간 이런 식이야. 서울의 소리랑 같이 음악이랑 같이 담아서 약간 뮤직비디오 같은 것처럼 만드는 거가 조회수가 절대 안 찍히거나 알지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야죠. 편집 소프트웨어들이 요즘에 너무 쉬워져가지고 옛날보다 오랜만에 해보니까 약간 와, 이거 내가 하나하나 수작업하던 것들이 지금 거의 약간 반자동으로 되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신나서 하고 있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저도 영상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저도 뭐 영화에도 관심 있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이제 예전에는 기술적인 접근 장벽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뭐 저희 팟캐스트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거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을 텐데 그냥 지금 너무 쉬우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그쵸. 네, 정말 내 시간이 있다면은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막 여기저기 리서치하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그냥 콘텐츠를 혼자서 그냥 만들어보고 있고 그냥 테스트용으로 저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있어요. 본인 하고 싶은 그중에서 이게 나한테 적성에 맞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걸 이제 약간 좀 파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계속 찾아가는 거네요, 그죠? 만약에 제가 채널을 열어가지고 크게 되면은 같이 이제 합동 방송 하시죠. 네, 크게 되시는데 저희를 초청해 주시면 당연히 저는 감사하고, 합동 방송 한번 하시죠. 물론 저희는 물론 가능하고, 알려주세요. 그 채널을 올리시면은 영상이든 뭐든 유튜브 올리시면은 저는 되게 관심 있으니까 그러고, 재밌을 제가 것 같아요. 망한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뭐든지 좋습니다. 그렇게 뭔가 새로운 취미를 찾아가고 그다음에 건강에 좀 신경 쓰신다. 아까 뭐 이제 살 빼신다고 운동도 이제 제가 언론사 다닐 때 가장 불만이 있었던 거가 운동을 주기적으로 못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언제 시간 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랬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정해져 있고. 지금은 좀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어느 정도. 갑자기 새벽에 막 갑자기 콜이 생기고 막 하긴 하지만 갑자기 새벽에 미팅 생기고 막 해외랑 그러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냥 PT 받고 있고요. PT를 약간 지금 안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30대 못 받은 거를 지금 받는다 생각을 하고 받고 있고 옛날부터 워낙 운동을 좋아했었어가지고. 운동을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걸 많이 못 하셨던 거죠, 바쁘셔가지고. 네,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뭐 어떤 운동을 하셨나요? 네. 저 킥복싱 조금 했었고, 그리고 격투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복싱도 조금 했었고, 그리고 농구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뛰었었고. 와, 그랬어요? 잘하시나 보네. 뭐 어떤 포지션으로? 못해요. 근데 얼마 전에 해봤는데, 이게 점프샷이 안 되던데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쵸. 저도 농구 약간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약간 농구 붐이어서 농구를 제 친구도 농구하고 저도 농구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슬램덩크 뭐 그러니까 그 마이클 세대라서 조던. 그런가 봐요. 그때 뭐 마지막 승부 뭐 막 그때 막 그런 거 다 그래가지고. 저 마지막 승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뭔지. 아, 네, 농담입니다. 좋은 시도였습니다. 네. 예. 네. 네. 아, 킥복싱도 저도 옛날에 막 주짓수 배우고 말했었거든요. 그 지금 주짓수 저 진짜 배우고 싶었는데. 잠깐 했는데 저 진짜 제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옛날에 정찬성 선수가 이제 코리안 탑팀에 있었거든요. 그때 집 근처에 코리안 탑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코리안 탑팀 가가지고 우와. 그 하동진 관장님 뭐 이런 분하고 막 얘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근데 얼마 우와.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막 그때 유학 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집 근처에서 그 갔었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에요. 저는 유도를 그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유도랑 주짓수 둘 중에 하나를 되게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주짓수 근데 처음 가면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막 남자들이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 약간 정서적으로 좀 힘든 게 있는데 그거 막 금방 싹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거만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운동이니까 진짜 순수하게 운동을 계속하면서 즐길 수 있는데 아무튼 네, 뭐 제가 듣기로는 블루만 따면은 웬만해서는 안 무섭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주짓수는 잘 안 주잖아요. 그 되게 어렵잖아요. 블루 따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은 여성분인데 그 블루를 땄는데 블루를 따고 지금 브라운을 시도를 하고 있나? 아무튼 꽤 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 저녁에 전혀 안 무섭다고. 길 가면서 한 놈만 걸려라 막 이러고 있대요. 뭐 그래도 뭐 안 말리는 게 제일 좋은데. 네. 네, 브라운을 따려고 하는 수준이다 보니 그거는 뭐. 네. 재밌었어요. 그 배울 때는 그 운동도 되고 약간 퍼즐 푸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기술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복싱이나 킥복싱이 안 좋았던 거가 제가 체력이 막 선출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선수급도 애들은 이제 누가 이걸 내면은 그 다음에 뭘 내겠다 계산을 하면서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까 취미로 하다 보니까 맨날 헥헥거리고 그냥 주먹 뻗는 데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 이 기술을 제가 알고 있어도 이거를 못 써먹겠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워요. 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얘기 뭐 저도 주짓수 할 때 이제 거기서 뭐 스파링 같은 걸 하니까 그 킥복싱도 같이 하니까 거기서 그 제가 30대 때 했었는데 그거를 그 고등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1대1로 잡아가지고 이제 팀 짜서 같이 연습하잖아요. 근데 막 고등학생들은 막 사정 안 보고 막 갈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 같이 연습하다 보면 안 되겠다, 막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어느덧 시간이 많이 돼서 일 말고 삶에서 찾고 싶은 것들, 또 추구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으신지. 돈입니다. 아니, 일 말고 삶에서 찾고 싶은 거 얘기했는데 돈인가요? 네. 일 말고 약간 돈이 로또가 되던 코인이 되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네. 그거 말고도 이제 뭐 그냥 건강하고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건강이 최고죠. 네. 돈은 뭐 하시려고? 돈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건가요, 지금? 뭐냐, 돈은 당연히 있으면 좋지만. 네. 저는 이제 다큐 회사를 차려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진짜 1년에 하나만 찍고 놀고 싶어요. 네. 멋지다. 그리고 이제 진짜 돈이 진짜 많으면은 돈이 진짜 많다. 엄청 많다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약간 고아원 애들 있잖아요. 네네. 특히나 약간 좀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예. 약간 자립을 해야 되는 시점. 네네. 그래서 자립하기 전에부터 조금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그런 걸 생각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특히 뭐 이제 중고등학생 고아원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약간 사각지대인 것 같아서 그 친구들이. 네, 그게 제가 이제 일전에 뭐 취재를 하면서 그때 그거 보고 느끼셨구나. 네. 이 친구들 좀 많이 사각지대구나. 어린 친구들 막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든 이제 보호를 받는데 이제 지원을 받는데 네.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돌이켜 보면 20대 초반이면 완전 그래도 애기였잖아요. 생각하는 게. 그렇죠. 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얘네들 보고 자립하라? 엄청 겁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해서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뭐 기술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가르쳐주고 싶고
뭐 제가 그쵸. 할 수 있는 기술은 뭐 편집, 뭐 기획 기술뿐이 없겠지만 그게 근데 요즘에는 사실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그런 친구들 돈을 엄청 많이 벌면은 이제 그런 친구들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몰래.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절 모르게. 예. 멋진 키다리 아저씨가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키다리 아저씨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되게 짠해요. 그 친구들 보면. 제가 막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쨌든간 기회를 한번 남들이 제가 어쨌든 간 운이 좋아서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그 학교도 뭐 그쵸. 네. 끝까지 혜택 받은 거죠, 다. 해주시고 네, 그쵸. 혜택을 받았잖아요. 네. 뭐 그게 없는 친구들은 훨씬 불리한 상황이니까 그런 걸 좀 도와주면 당연히. 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솔직히 지금 다시 봐서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제 코가 석자라서 비슷하시네. 저도 비슷해.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내가 돈 많으면은 이제 저도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 했는데, 그러니까 저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자라나니까 이제 큰 꿈을 꿀 생각 자체를 못하는 친구들, 막 이런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꿈을 꿔도 된다.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지. 이제 이런 세상도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은 너도 이제 꿈을 꿀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돈이 없기 때문에 제 코가 석자고 제 인생도 지금 저도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돈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큐 회사 그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송기타도 아마 그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몸을 차려가지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고 싶다. 진짜 멋있는 다큐를 찍고 싶어요. 진짜 멋있는 다큐. 로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 정말 시선 신경 안 쓰고 내가 정말 찍고 싶은 다큐를 1년에 한 편씩만 찍겠다. 그 되게 멋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로또로 하나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 풀로 사세요. 풀로. 저희도 회사에서 가끔 그런 거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풀로 살면 안 됩니다. 저는 회사 사람들이랑 안 얽힐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얘기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언론사 얘기도 많이 듣고 저도. 들어오신 뭐 지금까지 살아오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얘기도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 저희 청취자분들, 저희 사촌님들도 재밌게 잘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재밌는 콘텐츠 이렇게 다양하게 올려주셔서 전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청취자로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촌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